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 이정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35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9억 9,522만 9천 원이 증액된 322억 8,99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정부체계 현황화 용역은 입찰 잔액 220만 원을 감하였으며 기초조사 정부체계 고도화 사업 용역도 잔액 740만 원을,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잔액 2천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시 및 지구단위계획 도로 환경개선 사업에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5억 3천만 원을, 시가지 교차로 개선 공사는 3억 원이 증액된 6억 5천만 원을, 면회동 2교 인도 설치 공사는 4천만 원을 신급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개발 사업으로 장평지구 소로 3-16호 도로개설 공사에 5억 원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으로 236쪽입니다. 평창 소로 1-6호, 1-8호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협의 불가로 2억 원을 감하고 행계 중로 2-6호, 2-7호 도로개설 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하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 부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에 3천만 원을, 예쁜 경관 형성 사업으로 대관령 올림픽 조형물 보수 공사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81만 6천 원을 감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차량 선박비는 500만 원 증액된 1,850만 원을,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수 공사는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차량 구입비는 잔액 1,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은 사업량 및 보조 내시 확정으로 720만 원 증액된 2,880만 원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사업 확정으로 6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을, 진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는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재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1억 2,569만 6천 원, 이자 454만 4천 원, 238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20만 원, 이자 1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및 이자 497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및 이자 60만 4천 원, IoT 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사업 및 이자 7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과 연계하여 5개 사업에 1,8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212페이지 장평지구 소로 3-16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연초에 주민들 20가구가 관계가 된 사업이고요. 장평에서 장평 해물칼국수가 있는데 거기서 하천으로 나가는
예, 장평 해물 칼국수에서 그 장평 하천으로 나가는 고목나무 하천 쪽으로 뒤쪽으로. 예예예 예. 가는 중간에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48m 정도 되고 폭은 6m 소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그 사실 그게 필요해요. 예, 그 도로가 하나요? 예, 그 도로가 뭐 그 전에도 계속 건의가 있었다 하는데 이번에 뭐 또 집단으로 또 이 건의사가 접수돼서 저희가 가감하게 좀 추진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복리훈이 보기는 별로 뭐 필요하니까 하겠죠. 예. 예, 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210페이지 지금 시가지 교차로 이제 개성고사 해가지고 지금 봉평면 창동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됐나요? 예, 됐고 지난번에 뭐 의원님 말씀하신처럼 그 이사 비용은 없고 예, 기본 그 영업보상 예, 영업 보상은 없고, 없고, 예, 이사 비용만? 일단 저기 저 컨테이너 박스 이전비나 이런 거는 예, 보상을 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거기 다 협의가 다 잘 됐어요. 예, 예, 그 토지주도 예, 넷빌치가 네, 다 협의가 넷빌치 돼서 다 예, 됐고. 이번에 예산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온 지 1년 됐는데 일단 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가급적 예. 예산을 안 세우려고 하는 이제 방향을 예, 좀 맨 처음에는 해서 예, 보상이 좀 어렵다고 거기 토지주가 좀 예, 예.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래서 이제 달 다행히고 협의가 뭐 직원하고도 예, 연계되는 맞아요. 사람이 예, 있어서 예, 예. 예, 그쪽을 통해서 해서 잘 아,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 졌어요. 예, 그럼 거기 원형 교차로가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회전 교차로. 회전 교차로 예, 해가지고 예, 그게 공간이 나와요? 그 정도? 예, 이쪽 이제 기존대로 하면 조금 좁은데 네. 오른쪽을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오른쪽 예, 확장을 해서. 충분합니다.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설명서 215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36페이지. 대관령 올림픽 조형물 보수공사인데요. 이 조형물 7개소라고 했는데 7개소가 어디죠? 지금 그 항태 해관 건너편에 그 주차장 쪽으로 해서 쫙 올라오면서 조형물이 지금 올림픽 때 해놓은 게 7개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이런 모양도 있고 뭐 사진 찍는 모양도 있고 벤치 모양도 있는데 그게 이제 파손됐거나 뭐 녹도스럽고 많이 망가져서 이제 올림픽 때 해놓은 시설이 이제 이 정비할 때가 지금 돼서 이제 1차 정비하고 내년도 또 당초 예산에 또 면에서 또 올라온 게 있어서 이제 올림픽 때 시설이 이제 보수비가 이제 좀 들어가는 이제 가정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의원도 거기에 대관령에 한번 거기 갔었는데 그 조형물이 많이 노화되고 페인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좀 다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옛날에 이렇게 올려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대관령 하면은 저희 동계올림픽의 하나의 메카인데 지금 거기 옆에 보면 각 시설도 많이 들어섰는데 좀 더 예쁘게 그 올림픽 만약 그대로 또 하시지 말고 혹시 또 좋은 도안이 있으면 같이 그런 것도 이번에 보수하시면서 그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요거는 이제 요거랑 조금 상반된 질문, 같은 질문이기도 해요. 거기 입구에 보면 동계올림픽 때 우리 커다란 그 타운형으로 예, 예. 그때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앞을 가린다 해서 그때 약간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어떤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주민들은 저희한테 그 보수를 해달라고 지금 번영의 차원에서 요구가 와서 지난번에 일단 우선 너무 이 녹이 쓸어서 1차 그 도색만 저희가 700만 원인가 내려보내서 면에서 이제 도색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 안에 또 전구가 나갔다 그래서 전기 쪽에 또 불 들어오게 또 한 1,000 얼마 정도 지금 요청을 받은 상태라서 저희가 그거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거기 사실은 대관령면 들어가는 첫 입구인데 그게 정말 참 많이 나눴었죠. 너무 커서 시가지 앞을 가린다. 또 나중엔 괜찮다. 이랬는데 지금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수를 해야 될 상황도 저희가 보니까 많이 거기 녹슨 부분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주민들도 또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관령 면에 하나의 그 올림픽 상징을 위해서 그 뭐 조형물의 보수 같은 거는 정말 예산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해서
또 다음에 하시지 말고 이번에 또 우리 세계연맹 뭐 그런 것도 열리고 하니까 좀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의원님 요번에 우리 도시과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한 27억이 우리 고령자 주택 토지 매입이네요. 부지 매입. 네,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우리 공유재산 심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우리 토지 매입 우리 예산이 섰는데 앞으로 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올해 고령자 부주택 부지 매입을 하고 네, 내년도에는 이 땅을 다시 LH에다가 넘겨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장평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LH에서 시설계 들어가서 네, 네, 이제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에 이제 들어가면은 네, 네,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에 진북계 또 다시 착공이 들어가니까 네, 네, 그 기간까지 저희가 행정 인허가라든가 이런 네, 네, 네. 부지 매입 이런 걸 다 하는데 단지 이제 저희가 조금 여기 부지가 한 게 국토부 땅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가운데 이제 개인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뒤편에 있고 그 네, 뒤편 네. 건 다 이제 협의가 됐는데 가운데 삐죽하게 나온 그 알바개시로 나온 분이 너무 터무니없이 뭐 여기가 지금 100에서 120 사이 나오는데 네. 700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피해서 네. 이렇게 니은자로 잘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지금 LH하고 협의해서 네. 내년도까지 인허가를 다 맞춰놓고 네, 네. 후년에 착공 후년이나 내년 다음 연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를까요, 이렇게? 그분이 뭐 지금 서울에 계신 분인데 네, 근데 아마 알바끼라는 거를 알까 봐요. 그래서 제가 네, 네. 그 옆에 웰람 아파트 진입로로 쓰려던 게 웰람 소유가 있거든요. 저희 네, 도시계획 네. 도로가. 예, 예. 근데 사실 웰람 아파트 그 이제 도로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네, 네. 그 도시계획 도로를 그걸 취소를 하면은 네. 그분도 사실 그 맹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 키를 갖고 있는데 네, 네. 그걸 설명드려도 터무니없이 불러서 알았습니다. 그거 저희 안 매달리고 그냥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저 인허가를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하여튼 진부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바라는 사업 중에 하나니까 우리 좀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계 의원이 얘기했던 이제 진부 고령자 주택 건립 부지인데 지난해 행감의 자료에 보면 올해 6월달에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 했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예. 뭐 그 사유 간단하게만 일단 얘기해 예, 저희가 주시죠. 일회 추경에나 이걸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 LH에서 약간 그 내부적 그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저희가 일회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또 지금까지 끌고 오려니 너무 그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것 같아서 그걸 맞춰서 이제 세우느라고 이회 추경에 이번에 그러셨어요. 합격했습니다. 예. 좀 빨리 진행을 서둘러 주기 바라고. 예. 그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이 1,000회배 있어요. 302평인데 예.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가족복지과에서 시행할 부분인가요? 이제 가족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 시설 어떤 걸 할 거냐를 네. 먼저 정해서 네. 거기에 맞게 신축할 때 1층에다가 이제 요 종부처럼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예. 아직 어떤 걸 할지 뭐 노인 복지 시설을 할지 아니면 어린이 복지 시설을 할지 겸용으로 할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하면 되니까 이게 사회복지 시설이 이 고령자 주택이 할 때 꼭 포함시켜야 될 여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1층에다가 이제 보통 조성을 하는데 예. 그래서 뭐 사회복지 시설 아무것도 다 됩니다. 뭐 노인 지금 경로당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경로당은 당연히 이제 요거 말고도 이 이제 아파트 경로당과 경로당은- 예, 별개로 이 시설이 들어가야 돼? 예, 뭐 심지어 저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평창읍에 미리 알았으면은 뭐 요양원을 여대 1층에다 넣어서도 될 것 같았고, 예, 그래서 아직 용도는 안 정해서 그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요 하겠습니다. 부분은 이제 도시가에서 전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가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네. 예, 나중에 운영은 가족복지과에서 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가족복지과하고 예,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용도를 어떤 시설을 할 아주 건지.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 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예, 예. 한 가지 더 하면 전번에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공급 대상이 고령자가 50세대고 청년이 30세대, 신혼부부가 20세대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물론 뭐 노인 복지가 진짜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고령자라 하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거의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구 정책에도 맞고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비중을 좀 늘려달라고 내가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좀 고령자 50세대를 좀 줄이고 그 부분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좀 많이 배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뭐 지역에서 그렇게 뭐 요구를 하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부나 LH하고 그 컨택할 때 이 비중을 한번 저기 젊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뭐 지역 의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 도시가에서 각 8개면의 시가지의 도로 유지를 많이 보수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이거 사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조금 같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가지 보수할 적에 그 시각 장애인의 그 점자 블록 있죠. 그게 지금 많이 파손되고 있거든요. 새로 그러니까 신설되는 데는 당연히 그게 뭐 이제 법적으로 그 명시를 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무 사항인지 그거 좀 말씀해. 예,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횡단보도 주변, 뭐 교차로 주변은 제가 볼 때는 의무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뭐 일반 길, 예, 이런 데는 가급적 권고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게 좀 딜레마가 좀 있어서 외곽도로 같은 데는 해놓고 그게 오히려 또 불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셔서 일단은 시가지 횡단보도나 사거리 신호등 주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일단 다 점검을 해서 하는데 일단 좀 방식을 지금은 보도블록 위에다가 점자블록 붙이는 형태로 돼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 가보니까 보도블록 자체가 점자로 나온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가 좀 더 경관 쪽이나 시각적으로 좋아서 일단 그 담당 부서 저희 팀장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 어쨌든 사거리하고 횡단보도는 의무적으로 더 일체 정비를 해서 보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새로 신설하는 데는 당연히 지금 그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 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또 일괄적으로 배치되지가 않는데요. 해놓은데도 그래서 가다 보면 길이 잘못 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새로 하실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서 또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수하는 데는 아직 그 횡단보도에도 안 된 데가 많거든요. 예. 지금 장평이라든가 진부 쪽 이런 데 보면 보수한 데는 그냥 그 점자 블록이 그냥 없어지고 교차로에 그냥 이쪽은 있고 새로 보수한 데는 점자 블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요번에 시가지 도로 보수라든가 새로 할 적에 철저하게 그것도 좀 챙기셔서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뭐 얼마 안 된다면 일시하고 좀 돈이 많이 든다면 단계별로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예산적인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요. 궁금한 게 제가 궁금증이 하나 드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국가자 지원 사업은 뭐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행복형 무슨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이 아파트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돼요?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 아파트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까? 요즘에 우리가 아파트 그러면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예, 예. 그죠? 예. 근데 어차피 이게 이제 정확한 그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고령자 복지주택 이래서 아마 국비 지원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지어주고 나중에 운영할 때도 계속 이게 고령자 복지주택, 정부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이렇게 계속 부르니까 요즘에 우리가 아파트 이름이 얼마나 다양하고 예뻐요. 근데 행정은 계속 이런 어떤 목적에 맞는 사업에 최초 시작된 이름을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 고령자 복지주택을 뭐 다른 이름으로 좀 바꿔서 예쁘게 한다든지 이게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혹시 과장님 없나요? 예, 일단 뭐 의원님 말씀 진짜 좋은 예. 생각이라고 공감이 가고요. 일단 운영은 뭐 LH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LH하고 협의를 해서 예, 그 한번 이름을 이쁜 이름으로 예, 바꿀 수 있으면 특별히 뭐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그 용어를 못 바꾼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예, 예, 못 바꾼다 하면 법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사실상.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정감 어리고 좀 지역에 좀 이미지에 걸맞는 좀 아름다운 아파트 이름으로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뭐 나중에 운영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간판 하나 건다 그러면은 그런 이름 변면에다 하나 쫙 넣으면 좋죠. 근데 벽에다가 고령자 복지주택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제가 한번 저 LH하고 협의해서 예. 예, 그 바꿀 수 있는 명칭을 네. 다음부터는 뭐 진부 고령자 그러니까 뭐 정부 고령자 복지주택 하지 말고 네. 예, 다른 이름으로 해서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아닙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이영 의원님 짧게 네, 제가 질의해 짧게 주시고. 궁금해서 그 또 이제 제가 용평 관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 지금 2년 됐어요, 그렇죠? 예, 예. 2년 됐는데 그대로 지금 또 거기 앞에 공사하느냐고 그 공사가 끝나야지 되는 거죠, 어차피요. 예, 저희가 지금 그 국도에서 저번 주에 담당 팀장님이 강릉 갔다 왔는데 그 9월 중순이나 20일쯤은 이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국도에서 끝나면 2m 또 여유 그쪽 부지가 있거든요. 저희 그쪽까지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이제 9월 말쯤이나 10월 초쯤에 예, 저희는 이제 그 끝나면 이제 다시 공사 그 들어가려고. 부지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예, 예. 먼저 우리 도로 매입한 거 말고 도로 예, 쪽으로 예. 이렇게 아, 도로 쪽으로 포장을 치고 2m 이렇게 정도를 이제 남습니다. 그 도로에서 네, 여유 그렇게 공간으로. 까맣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아, 이렇게 그래요? 돌아오는 데가 2m가. 그래서 저희는 그 공간까지 쓰려고 지금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걔네들이 나무까지 심어주기로 하면 우리가 잔디를 깔기로 나머지 2m는. 예, 그래서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아, 예. 다행이고요. 예.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되게 이 사업이 그 교차로 사업 끝나면 바로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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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올해 그 지평부에서 그 발의한 조례 중에 그 왜 신혼부부하고 그 제가 또 하고 그 다자녀 예, 예, 예. 이자 지원 조례 예. 그거 지금 아직 안 당긴 것 같은데 예, 예.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상황을 그래서 좀 저희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다음 주 저기 다음에 보고하는 시책보고에 넣어서 네, 네, 네. 내년도에부터 시행을 하려고. 내년도에는 100% 실행이 예, 되는 예. 거죠. 당 재산을 담으려고 지금 네. 학대 시책에다 넣습니다. 예, 예. 신혼부부들하고 다자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예, 빨리 좀 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짧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진부역 주차장 확보 사업 때문에 국회의원실에 방문하는 것 같은데 그 유상범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오늘 팀장님하고 올라가셔서 반드시 그 계획하는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고 좋은 대답 받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진부역 주차장 관련해서 유성범 국회의원실 가고요. 네. 그다음에 진부면 도지재생 공모가 3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현장 확인이 오고
또 9월 말이나 10월 중순쯤에 이제 발표 평가가 있는데 또 맹성규 국회의원님실까지 지금 약속을 해놔서 거기까지 좀 들렸다 오려고 예. 지금 끝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뭐 아주 두 개 다 진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열심히 설명 잘 드려가지고 그 두 개의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제국 허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학과장 황재욱입니다. 2025년도 허학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 6,493만 6천 원에 증액된 26억 3,2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이용 관리 지원 보조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658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2,8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증액 및 매칭비율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에 기금 22억 4,9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1차분 교부 결정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잔여 기금 및 도비, 군비는 정리 추경 또는 2026년 당초 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지출금으로 농지용 관리 지원 및 이자에 8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학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서 224페이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인 거죠? 그린 예, 리모델링 그렇습니다. 사업. 지금 아직 저희가 10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 중에 네. 저희가 지금 우리 25년 공모사업 선정된 것 빼고 아직 45개소가 지금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주민분들 말씀 들으면 공사 이후에 많이 좋아졌다고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요거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요거는 단열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외의 것들도 사실 요구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도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우리 타 부서하고도 좀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를 주민들은 하는 김에 같이 해줘야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또 그 얘기 들어보면 또 틀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땅 팠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보도블록 또 교체한다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걸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술한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도 물론 이제 각 경로당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좀 부서와 부서 간의 협업을 좀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은 분명히 다르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허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6,914만 8천원이 증액된 673억 78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군도 4호선 대미동길 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임차료 8억 6천만 원, 공공연비 1억 7천만 원, 도로 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에 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 보수 사업에서 1억 원, 군도 17호선 도로변 인도 설치 사업에 1억 원, 군도 도로구역 결정 및 지역도면 고시 용역에 5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건설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방림 302호선 상암리 3리 확포장에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관리 하천유지정비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단위사업 정부에 따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3억 원을 반영하고 하천유지관리에 기반영된 예산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4억 원, 기성제 유지 보수에 1억 원, 평창강 인도교 조성 사업 실설계 용역에 2억 원, 창천 소하천 정비 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생활 전환 사업에서 해동천 정비 사업 시설 부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부족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평창강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3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 도비 전환 사업에서 면원천 지방하천 하도정비에 도비 8천만 원, 군비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도비 전환 사업에서 고길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도비 7,500만 원, 군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도배수로 정비에서 8개 없는 도배수로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수리계 지원 보조 사업에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에서 8개 없는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사업에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8개 없는 마을길 아스콘 도시기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지출금입니다. 23년, 24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이자 등 5건에 51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231쪽 좀 봐주시고요. 그 시설 장비 유지비인데 제설 장비 중에 산출 근거 좀 봐주시고요. 제설 장비 3날하고 살포기 수리가 60대에 1억 5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마을에 배포된 장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예요? 군에서 주요 도로, 군도 노고촌 도로에 소요되는 대형 장비에 소요되는 그 3날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마을 부착형은 안전교통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만 하는데
250만 원씩 드는 거예요? 네, 이건 전년도 단가를 참고로 해서 항상 이렇게 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리의 경중에 상관은 있겠지만 사안별로 다릅니다. 예. 이제 그 평균적으로. 평균으로 내면 예, 평균적으로 대당 250만 원 정도 든다. 예. 60대가 있나요? 지금 장비가 저희가 36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 한 대 한 대분이 아니고 이제 60대라는 거는 한 대에 소요되는 그 수리비이기 때문에 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장비가 한 해겨울 4개월 동안 쓰면서 한 번만 망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하면 이제 두 대분으로 잡고 해서 60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233페이지에 보면 또 새삼날 소모품 구입비가 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 부착 제설기 앞에 있는 산날 부분에 있는 그 밑에 하부에 보면 쇠 날이 있습니다. 좀 틀린 재질로 돼 있는 예, 거. 그건 쇠로 된 부분, 예. 그 부분 교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제 목이 틀리니까 그렇게 분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식이라 하면 몇 개를? 요것도 사안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또 이 금액이 1억 원이지만 또 남을 수도 있고 또 추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풀로 잡아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산정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지만. 예, 산정용입니다. 산정. 예. 매번 사안마다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좀 남을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 자료 242페이지에 보시겠어요? 사철 분과에 보시면은 평창강 인도교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이 있어요. 정확한 위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들이 그 준비 중에 있는 평창강 인도교 조성 사업이라는 그 명칭 자체는 가칭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명은 나온 건 아니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그 천변 경로당에 보면 올림픽 시설물 조형물이 있죠. 있어요, 네. 그 위치에서 이제 시점이 돼서 남산 데크로로 건너가는 그런 인도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또 거디도 하셨고 보니까 예. 인도교로 설치 목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의 어떤 편익도 고려가 됐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존에 있는 다리의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또 설치 요구도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노람들 관련해서 관광개발 사업의 하나 연속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건설과에서.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저희들이 노담들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그 어떤 관광형 다리 또는 뭐 그 관광지 개발 관련해서 뭔가 콘텐츠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함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예, 다리가 만들어져서 좀 이동에 좀 관광적인 요소를 가미한 이동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와 아울러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봉평에도 그 문화마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창동사리 문화마을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남한교. 네, 남한교입니다. 근데 사실 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좀 분석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니까 1년에 문화마을을 지나가는 차량 이동 인구가 거의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문화마을을 대한민국 최고의 메밀꽃 마을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메밀꽃밭을 확보하고 군에서 또 100억에 들여 메밀꽃밭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차량으로 건너가는 그 다리가 너무 협소해요, 사실상. 그래서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인도교의 필요 목적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은 그 봉평의 문화마을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하나 인도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봉평 지역이 이제 우리 전국 단위의 행사가 또 치러지는 곳이고 네. 또 인구가 많이 주로 시기적으로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적 조성은 필요하다는 거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정적인 측면도 또 봐야 되고 그래서 또 이 지역 평창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우리 민선 파기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건의가 된 상황이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작년도부터 그 번영회 측에서 계속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과 타당성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은 그 지역에서 좀 소리를 내주시고 또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어필해 주시면 지휘부 보고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건의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렇게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 타당성들을 충분히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제가 평창교 인도교의 사업을 보면서 목적과 타당성, 추진 검토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충분히 많은 인구가 유입을 하고 관계 인구가 들어왔을 때 특히나 봉평도 거기에 많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순간 해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도 한번 문화마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여건, 기반 시설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게 뭐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이쪽에 진부나 대관령이나 이쪽 봉평이나 용평 쪽은 특성상 좀 객토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객토를 많이 하다 보니 준설도 많이 해야 돼요 또. 예, 근데 준설 예산이 내려와도 하고 싶어도 갖다 부을 데가 없어가지고 준설을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갖다 부을 수 있는 장소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저희들이 예. 어떤 하천 내에 소하천 내에 준설을 할 때는 네. 우리가 뭐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사안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설계를 하면서 이제 찾는 부분이거든요. 네, 대부분 다 그런 부분은 사토장을 인근 마을 이장이라든가 네. 토지주한테 이제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이제 네, 하는 네. 실정인데 그거는 저희들 그런 정보를 주시면은 소토할 네, 네. 때가 있다거나 채워야 할 때가 있으면 미리미리 네, 좀 네, 정보를 네. 주시면 저희들이 네. 이렇게 메모했다가 네네. 해당되는 사업할 때는 갖다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준설을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예. 좀 그리고 또 예. 그 사토 처리할 때 그 시기가 또 네. 농작물이 들어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뭐 겨울이었다면은 갖다 볼 수 있지만은 네. 또 농작물 파종된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지장이 되긴 됩니다. 과장님도 한번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주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금 봉평의 인도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인도교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사실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이 필요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남한동 건너가는 다리가 그게 사실 안전 뭐라 그러지? 안전 점검을 하고 안전 있어요, 계속. 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매년 2번씩 근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잘 안 나오죠. 등급이 잘 나와요. 등급은 이제 존치 하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그렇죠. 등급이 2등급이나 이렇게 나쁘게 나오면 바로 재가설이기 때문에 통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지가 다니면 거기 다닐 수가 없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하라.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재가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네. 도로 부분 쪽 그 교량은 국비 확보가 별로 거의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재해 상황이 발생되면은 같이 이제 묶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통행이 가능하다고 계속 점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지 보수만 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좀 그게 좀 간절한 게 뭐냐면 그쪽 다리도 있고 이쪽 다리도 좀 하나 놔주면 저희 축제 때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좀 그 공모 사업이라도 좀 해서 좀 우리 다리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 공모 사업이 그 전환 사업이 다 됐기 때문에 소개량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거의 않고 재재난밖에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요. 근데 그거도 이제 그 재해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제 대규모로 발생됐을 때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잘 좀, 찾아보셔가지고 좀 또 면밀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좀 생각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이루어지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남한교도 해달라 그러시고 네. 인도교도 해달라 두 개를 그러니까 다 그 인도교도 하고 두 개 다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그 교량 옆에다 또 인도교는 또 옆에 이렇게 지금 기존에 쓰는 다리처럼 네, 그렇게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보도 같은 형태로 예, 말씀하셨죠. 예.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을 좀 믿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1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3,933만 1천 원이 증액된 302억 8,27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1수직 수당은 업무 이관에 따라 2,4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 참여 직원 급식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 대비 훈련 행사실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 예방 시설 유지 보수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해 대응을 위한 부착 제설기 수리비 9천만 원과 부착 제설기 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예경보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 원을 증액하고 평창 배수펌프장 펌프 교체 잔액 3,38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미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위탁 사업은 지구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2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개수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또한 지구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14억 8,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수화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은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이행 평가는 자체 점검 추진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 가입 잔액 64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상해보험 가입 잔액 14만 2천 원과 현업 종사자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용역 잔액 81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를 위한 유포리 소규랑 정비 사업에 6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풍수의 안전망 사업으로 방림 배수로 정비에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대화 낙석 방지책 설치에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우기 대비 관로 준설에 1억 300만 원을, 우기 대비 빗물바지 정비에 9,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 현장 지원 홍보물 제작에 9,700만 원을, 폭염 저감 시설 설치에 2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주차 단속 수습 요원 인건비 1,083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1억 8,627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택시 보상금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마을버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는 증감 없이 재원 변경 반영하였으며 공공형 버스 차량 구입비는 2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2,610만 원과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및 보수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수 종사자 근로 개선역 지원에 3,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재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 이자 포함 8건에 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 사업 포함 13건에 72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7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희망택시 관련해서 근데 지금 저희 희망택시 기준이 정류장에서 700m 떨어진 차량 미소유 가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전에 1km에서 700m로 바뀐 지 한 2년 남짓 됐나요? 예, 시행한 지는 이제 금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제도 정비는 작년에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희망택시에 대해서 요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700m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서 예.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그 금년 1월 달에 이제 58개 마을 560가구에서 올해 7월 달에 보시면 이제 66개 마을 이제 702가구로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아마 500m라든가 이 메타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제한을 좀 더 완화하면 더 많은 가구가 이제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든 마을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여건상 그러지 못한다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뭐 점차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를 늘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좀 지금 700m에 있는 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58개에서 66개 마을로 좀 늘어나긴 했는데 특히 그 방림면 일부 마을에서도 사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뭐 민원들 있어서 과장님들 잘 파악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쪽으로 좀 확대하는 것도 좀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그 담당 팀장하고 저희가 네. 수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그러니까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어느 정도로 이제 완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 700m에서 500m, 300m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점차적으로 한다 생각하고 내년에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그 버스 승강장 및 교통행정시설 관리 좀 보시겠어요? 276페이지 설명자료 되겠습니다. 그 노후버스 승강장의 각 읍면의 수요조사를 파악을 하시죠? 예, 면에서 계속 올리죠. 네, 예.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승강장이 노후됐다는 거는 이제 과거형 구 모델이고 최근에는 이제 교체하는 거는 이제 신모델로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승강장이 구모델이든 신모델이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시설 관리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승강장을 쭉 한번 돌아봤었어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승강장이 꽤 많아요. 특히나 이제 구모형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턱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분들이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녹이 많이 나가지고 쇠가 많이 부식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청소가 안 돼가지고 그 천장 벽 같은 그 투명 유리 같은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승강장 옆에는 약간의 그 뭐 5평 10평 이내에 그 약간 그 풀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풀 작업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왜 관리가 안 될까?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몇 군데를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각 읍면에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유지 관리를 더 해야 할지 뭐
그 승강 그 장 자체를 청소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붙어 있는 옆에 공터까지도 무슨 조그마한 꽃이라도 좀 심어서 좀 예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예산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할 만한 여러 군 되는데 그래서 우리 뭐 과장님 이거 수요 파악을 하실 때 한번 각 읍면에다가 예. 승강장을 좀 승강장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승강장을 어떻게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한번 수요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매년 또 그리고 수시로 직원들이 이제 출장을 해서 그 시설 점검을 하고 또 당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즉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당초 예산에 1억 5,700이 있고 지금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인데 그 1억 5,700을 가지고 지금 여기 밑에 산출금과 나온 대로 좀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사업 집행하면 사업비가 떨어지면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본 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 떨어지면은 그렇다고 또 어지럽혀지고 망가질 거를 안 고칠 수는 없으니까 읍면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 면에서도 좀 적정을 가지고 지금 뭐 화단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특히나 길가 옆에 그 승강장 옆에는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또.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려면은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띠를 눌러가지고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보다 차라리 꽃밭을 갖고 오면 쓰레기가 안 버려지거든요. 뭐 꽃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나 국도변, 도로변에 있는 뭐 대번 승강장 도로변에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 점검을 하셔가지고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데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좀 권유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석 의원입니다. 273쪽 서명 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난간 설치 3곳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및 교통안전 표지 설치 2개 손데 이게 어디 혹시 아시나요? 안전난간 설치는 지금 네. 봉평 네. 초등학교, 미탄 초등학교, 네. 그다음에 이제 용평면에 그 지금 폐쇄됐습니다만 구 어린이 그 시설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끄럼 방지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평창 초등학교하고 대화 초등학교, 예, 그리고 여유가 좀 된다면 대관령 초등학교 앞에도 일부 좀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평창군 전체적으로 한번 학교를 파악해 보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총 23개에 뭐 네. 중복시설까지 하면 약 한 36곳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설 정비해야 될 곳은 한 23곳인데 네네네. 저희가 이제 매년 분기별로 네네. 저 네. 반기별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후라든가 네네. 또 간혹 보면 그 펜스 같은 경우도 설치 연도에 따라서 설치 시기에 따라서 네네. 뭐 2가지 종류, 3가지 종류, 여러 가지 종류로 좀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네네.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정비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어느 예산보다도 좀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또 도비 확보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모든 학교가 좀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265, 266, 267, 268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네 건이 다 그 성립 전 예산 사용 예산으로 적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국비 부분에서 특교세가 교부됐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확보된 상황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65쪽 보면 군비도 2억 5천이 투입이 됐는데 네. 이 군비 부분은 예산이 확보됐든 지금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예, 확보된 부분? 지금 반영을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승인이 돼야 사업이 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교세는 이제 예, 아시다시피 확보된 이제 부분이고. 확보돼서 4억 1천만 원은 이제 사전 예산 편성을 해서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었고 예.
실설계 과정에서 이제 부족 사업비가 발생해서 예. 이번에 군비 2억 5천을 2억 5천을 승인해 주면 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68쪽에 보면 이제 홍보 물품 제작도 네. 도비가 확보된 부분이라서 네. 승인을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시급성을 요구하고 뭐 재해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됐나 이 사업들이 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읍면에서 이제 유포리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규모 위험 공공시설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특교세 수요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순차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교량부터 저희가 요청을 하면 예. 그 행안부에서 이제 그 시급성 등을 판단해서 확정을 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교세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뒤쪽에 있는 그 폭염 대책 홍보물이라든가 예. 우기 대비 관로 준설, 그다음에 뭐 그 우수바지 정비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6월 3일 이후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재해 예방을 강조하면서 그 우수관로 준설을 많이 강조하셨고 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이제 지원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때문에 사전예산 편성을 하고 즉시 시행하게 됐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소교량이나 이 배수료 같은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했다고 보는데 안전교통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네요. 그 소규모 공공시설 그 소교량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하죠. 신규 사업을 하고요. 네. 거기에 따른 뭐 10년 이상 경과, 그다음에 이제 소교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위험시설 지정은 또 저희가 하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이제 특교세 요청이나 이런 거는 이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특교세를 신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행했던 사업도 10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안전이나 그 재해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교통과에서 이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반기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이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유리한 점은 특교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희망택시 부분인데 네. 274페이지예요. 그 이제 정류장에서 700m 떨어진 이상 되는 데래야 이 희망택시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지금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고령자가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 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어쨌든 어떤 때는 이제 급반지라고도 주장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이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한테 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면허 반납자에 대해서 뭐 30만 원을 주네 이런 거는 일시적인 일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희망택시 부분에 이제 거리 제한이 있긴 하지만 면허를 반납하는 자에 한해서는 700m가 떨어지지 않아도 희망택시에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면 어떻겠어요? 뭐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해서 희망택시를 지원해주고 또 고령자에 한해서 그렇다고 대부분 이제 고령자 분들이 이제 면허증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았던 애초에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소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역차별 문제보다도 사회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신중히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신중히 하시는 건 고마운 일이고 잘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제도 시행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분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도 다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물론 검토는 해야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것도 뭐 이게
나라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우수 적극 행정으로 보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 우리 교통 담당하는 팀장님과 함께 좀 논의를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이 좀 추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부분들 하여튼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검토를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고령자에 한해서 반납을 하니까 맞습니다. 뭐 일부 젊은 사람까지 하는 게 아니고 고령자에 대한 그 기준만 정해지면 그 선만 정해지면 일부의 고령자들이 면허를 반납하고 좀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의원입니다. 설명서 272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54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폭염 대응 활동 중 예방 물품이 특교설에서 아마 이미 성립 전에 아마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종이 뭐 어떤 건가요? 그 저희가 10종을 제가 그 다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큰 걸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쿨토시라든가 부채,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 모자, 그다음에 이제 손 선풍기, 그다음에 텀블러 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손선풍기 같은 거는 저번에 아까 우리 동정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그 옆에 우리 군비로도 아니 도비로도 나간 게 있죠. 저 손선풍기하고 양산하고 같이. 네, 있습니다. 예. 예. 그 이거랑 같이 뭐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하시는 건가? 예산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서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 계산을 편성을 하고 지원하는 물품의 종류는 이제 비슷하거나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원하는 분야는 무더위 쉼터라든가 경로당, 마을회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관내 주요 행사 있을 때 그 폭염 대비 이제 홍보 활동하면서 이제 배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다른 해보다도 폭염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는 맞아요. 그리고 경로당에 그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 준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다들 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하셨는데 그냥 손송풍기에 대해서 조금은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이렇게 매체라든가 그런 데서 한번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송풍기가 물론 그 가격에 따라 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너무 가까이 돼갖고 약간 정전기 같은 거 아니면 전기 발생이 일어나서 거기 조금 문제화가 된 게 지금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선풍기가 초등학생의 아이들부터 인기리에 그게 많이 판매가 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가라든가 이런 거 안정성에 대해서 정말 어떤 KS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손소풍기를 다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고 다니는데 이런 홍보 물품을 구입할 적에도 KS 제품과는 좀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안정성에 대해서 좀 그걸 알아보시고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왕이면 손소풍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돈을 들이시더라도 보면은 I love 평창 이렇게 해서 또 글씨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예, 작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예, 홍보. 그래서 저희 지역 특성상 조금은 좀 경비가 좀 들더라도 아니면 저희 군비를 좀 들더라도 하나 제대로 맞게 조금 아이디어를 상술해서 선풍기 같은 거는 안정성과 아이디어를 좀 해서 그렇게 홍보 물품도 좀 만들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범하게 그냥 뭐 몇천 원 줘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또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쓸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작은 물품이지만 그런 홍보 물품에도 좀 신경 써서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2025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7,720만 4천 원이 증액된 271억 4,708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절성토면 및 재위험지 등 복구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에 1,4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임업 경영체 수당에 210만 원, 전문 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비에 700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업직불제 지급에 3억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 사업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비에 5천만 원, 포레스트 캠프 숲속의 집 조성시설비에 4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인건비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책수가국의 위탁사업비에 1억 7,8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비에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송전 철탑 발용 산불 감시망 구축비에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재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총 12건에 3,497만 4천 원을, 도비보조 반환금은 총 19건에 5,570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 예산안과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양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과장 신양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853만 9천 원이 증액된 329억 9,140만 원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에서 기정 예산보다 5,141만 8천 원이 증액된 50억 9,285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4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보조금 5,880만 원을 감액하고 270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보조금에 4,7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금 330만 원을 감액하여 운행차 저공해 DPF 부착 지원 보조금에 330만 원을 증액하고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를 위한 교통통제 인건비에 577만 8천 원을, 일반 수용비에 1,500만 원을, 소규모 시설 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을, 시설 유지 보수에 1천만 원을, 야생화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물안경 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과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물안경 체험센터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지원 사업 보조금은 총액 변동은 없고 국고보조금에서 균형발전기금으로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수습 강원환경 감시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습 강원환경 감시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했고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6억 9천 320만 원을 증액한 127억 5,652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대관리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시설비 6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용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 4,320만 원을, 재활용 선별장 휴게시설 개선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부분에서 기정예산 대비 2,358만 4천 원을 감액한 34억 9,4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 환경감시 사직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7억 2,423만 1천 원을 감액한 124억 3천 287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수주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2천 906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보조금 반환금 1억 5,508만 8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974만 6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주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1억 8,273만 5천 원이 증액된 359억 7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수입 부문에는 기정 예산보다 48억 4,900만 원을 증액한 78억 6,7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사용료 3억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3억 원을 각각 증액시킨 금액과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44억 5,900만 원 증액과 배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1천만 원을 2억 2천만 원 감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문에서는 22억 6,280만 원을 증액한 155억 4,624만 7천 원을 계산하였으며
도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국고 보조금 24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봉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확정 사업 한강 수계 기금 1억 8,92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부분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9억 2,906만 5천 원을 감액한 124억 9,3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회계 전입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1억 8,273만 5천 원을 증액한 359억 7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부문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60억 7,826억 5천 원을 증액한 343억 5,4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 관련 및 처리시설 기술진단 능력비 7억 2,026만 5천 원을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2억 6천만 원과 감리비 1억 7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입니다. 여만 처리분구의 육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0억 4천만 원을 감리비 2억 8천만 원을 도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에 30억 800만 원을 감리비에 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447만 원을 증액한 2억 5,9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326만 9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0만 1천 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수지 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90 설명자료 295페이지 그 영농 토백이물 추수거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295페이지. 295페이지. 명세서 295페이지요. 아니요. 설명서? 설명자료. 네. 예. 지금 보셨나요? 예. 예,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기타 영농 폐기물에서 부직포가 이번에 들어갔네요. 예, 사업 용농 내용에. 폐기물 예. 예. 아니 잘하셨다고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이 부직포 그 농가들이 이게 지금 애물단지였거든 사실은요. 근데 이번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에 차가막도 들어가 있고 부직포를 좀 많이 쳐달라고 그 농가에서 이제 저희한테 저 의원들한테 많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업이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도비하고 같이 지금 매칭돼서 되는 사업이네요. 예, 또 의원님께서 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처음 이제 11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수거할 계획인데 올해는 좀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한 108톤 규모로 이제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 또 강원도에서 도비를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도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108톤 규모로만 진행을 하고 또 내년에 당초 예산에 아마 지금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인데 또 의회에서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또 그 농가들 민원 해결도 하면서 또 환경 개선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네, 이제 부직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농가들이 이게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하시면 아마 농가들이 많이 진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건의가 좀 많이 들어왔고 했으니까 농가들이 많이 좀 이게 좋아하실 거니까 일단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장 협의회나 뭐 거기다 이제 사업 홍보를 하신다 했는데 그 사실 우리 평창 이야기 있잖아요.
평창 이야기. 예, 예, 평창 이야기에다가 좀 크게 홍보를 좀 하셔서 농가들이 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 그 유포 주민들, 유포 이일이 주민들이 과장님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감사하다고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펜션들도 많이 있고 캠핑장도 있어서 그 음식물을 그 버리려면 이제 그 나와야지 되잖아요. 그 읍단위 저기 면 단위로 나와야지 되는데 그 음식물을 이제 그 땅에다 이제 파먹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또 과장님이 건의를 드렸더니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수거함을 갖다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해드린 겁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그때 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행정이 닿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집 앞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예. 그 승강장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거의 봉투에다 넣어서 쓰레기를 꼭 빼가지고 제가 좀 가봤어요. 또 갖다 놓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미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박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효입니다. 설명서 296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72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요번에 5천만 원 신규로 들어왔네요. 네. 근데 보니까 이분들의 그 휴게실은 정말 열악하던데 근데 컨테이너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지금 컨테이너로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컨테이너로 하는 무슨 어떤 뭐 가설 건축물이라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이제 시급한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폭염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좀 일찍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 동안에 최소한 이제 기존 있는 휴게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성비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서로 이제 쓰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조금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 컨테이너 정도면은 에어컨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봐도 그 일하시는 분들의 그 휴게 공간은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이고 지금 쓰고 계신데 굉장히 열악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컨테이너에 지금 5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컨테이너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5천만 원이면 이게 일반 더 조금 뭐 예산을 좀 보태서라도 좀 더 완벽하게 휴게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급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가설 건축물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그 명칭은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완전 컨테이너 형태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그 일반 주택 어떤 디자인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새 이제 새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건축물 이렇게 주택처럼 돼 있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컨테이너로 이렇게 그 몇 평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 한 6평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일하시는 분들의 그 환경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컨테이너에 5천만 원인가. 그래서 생각에는 이게 빨리 시급성 때문에 하는 건가? 아니면은 건축 허가가 또 쉽게 나잖아요. 가설 건축물은.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정말 저희들이 뭐 하루 시간이 급하긴 하죠. 그분들의 쾌적한 환경을 줘야 되는 거는. 근데 조금 예산을 본의원 생각에는 더 투입을 하더라도 조금 완벽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주택으로 된 그런 컨테이너로 하니까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 물론 여기 에어컨이 들어오겠지만 더 편안한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좀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는데
또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가까운 데서 잠깐 쉬고 나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고 가까운 데다 하다 보니까 원래는 한 잠깐 사무실하고 자원순환대도 사무실에 약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다 좀 하려고 그랬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최대한 가까운 데다 해달라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런 또 농막형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 상하수도 관로가 쉽게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견도 또 충분히 들어보니까 여기가 가장 적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 잘하셨고요. 예, 예. 그분들의 또 조금 좋은 의견도 들어서 약간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가 또 원하신다면 이양하시는데 그것도 좀 설치하셔갖고 예, 예.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석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우리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농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강원도에서도 이 중요성을 좀 안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문제는 여기 세 개 다 있는 영농 폐기물이 다 지금 처리를 못해가지고 다 난리인데 올해는 그냥 108톤 그대로 하지만은 예. 이게 집에 쌓아둔 게 엄청납니다. 사람 농민들 보면 지금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좀 당초 예산에 조금 더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군비라도 좀 더 세워가지고 좀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주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13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832만 5천 원이 증액된 166억 4,728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울타리 보수 사업에 2,300만 원을 감액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운영 지원에 따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4억 8,449만 원이 증액된 148억 5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 지출입니다. 재지출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3년 평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및 이자 정산에 6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명세서 395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6,388만 원이 증액된 280억 4,199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영업 수익 중 급배수 공사 수익, 상수도 신설 공사 수입으로 5억이 증액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 수익 중 기타 영업 수익,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신규 급수 공사, 설계 수수료 25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량기 판매 대금 5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96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억 1,138만 6천 원이 증액된 188억 529만 3천 원이며 자본 잉여금 수입, 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신설 급수 공사 원인자 부담금 1억 2,68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일반 회계 건설 보조금 4억 8,449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99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6,388만 6천 원이 증액된 280억 4,1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788만 6천 원이 증액된 99억 8,348만 2천 원으로 소화전 수리 및 교체비 2,625만 원을, 소방용수시설 철거비 1천만 원을, 신설급수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 평창군 상수도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징수 및 수용과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163만 6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400쪽입니다. 자본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6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5,8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급수관리 자본 예산에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평창군 도동리 도동교 상수관로 이설 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 징수 및 수용과 관리 운영 자본 예산에서 검침 단말기 구입 4,730만 원을, 중계기 구입비로 87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202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정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